제가 지난 7월 13일에 정권 교체를 하려면 시민 조직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를 건설하자 이렇게 대국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가 모금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한 2억 정도가 모여서 아주 기초적인 기능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함께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니까 맨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당신 지난번에 밀란하면서 뭐 제대로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뭔 또 운동을 시작하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 명령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인터넷과 SNS 시대로 왔으니까 이제 온과 오프가 결합된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가 돼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대통합은 못했죠. 소통합만 이루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시민 참여형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합당 선언문에 썼습니다. 전 당 안에서 당연히 이걸 할 줄 알았죠. 근데 대선이 실패하고 나니까 시민 참여 제도 자체를 폐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온라인에 큰 광장을 만들어서 100만 시민과 함께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일단 통합만 먼저 하고 나니까 이렇게 퇴행하는 거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난 시민으로서 돌아가서 시민과 함께 온라인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꾸준히 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간절하시죠? 근데 이게 간절하니까 일단 선거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저쪽 세력 한번 보시죠. 언론 권력 다 틀어졌죠. 돈 틀어졌죠. 사법 권력까지 틀어졌죠. 온갖 관변단체 딱 줄 세워가지고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뤘습니다. 거기다가 일배 현상까지 활용해서 이제 젊은 층까지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어떠냐 이거죠. 정당은 분립돼서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당 간 중립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활발하게 움직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강점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 뭔가 하자 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 이거죠. 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내일 저녁 7시 부산역 광장에 모여주십시오. 그런다고 모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부산역에 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댓글 달면서 또는 페이북에 좋아요 눌러주면서 응원하는 시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 스스로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아까 이사장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잠깐 그 얘기 드렸는데 영화 보죠, 돈 보내죠, 쇼핑하죠, 책 사죠, 다 합니다.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딱 문을 막아놓고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 스마트폰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온라인에 광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 정치 운동의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노사모 있었고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정당 개혁당이 있었죠. 민주당하고 합쳐서 열린우리당 되면서 그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 후에 시민광장 있었죠. 미권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한계는 뭐였냐? 딱 팬클럽에서 모졌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되면 동력 떨어지고요. 유시민 장관 은퇴하면 시민광장 동력 떨어지고 낙곰수가 흔들리면 미권스는 무너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의제형 정책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미국의 무본이 이걸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는 98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클린턴의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본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죠? 방어했어요. 그리고 오바마의 초재선을 무본의 힘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오바마 초선 때 회원이 300만 명이었고요. 재선 때 7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인구가 6배예요, 한국에. 한국으로 치면 50만 명대 초선을 성공시켰고 100만 명대 재선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만큼의 시민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무본이 첫 번째 사례라면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이 전성기에 당원이 300만 명이나 됐는데 이게 30만 명으로 쭉 줄어들어요.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정당에 예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노동당 아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과 힘을 합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독일의 해적당입니다. 이 IT 전문가들이 카피 레프트 운동,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때문에 너무 서민들의 고통이 많다, 이거 좀 자유롭게 풀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정당을 만든 겁니다. 카피 레프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솔루션을 인류 공용자산으로 던져버렸어요. 누구나 써라. 이걸 가져다가 그리스에서 현지화한 게 시리자입니다. 집권에 성공했죠. 스페인에 가서 현지화한 게 포데모스입니다. 금방 창당했는데 바르셀로나 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를 포데모스가 단번에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 뭘까? 화면 좀 켜주실래요? 이걸 고민해서 한국 사람의 특성에 맞게 플랫폼을 구성해 봤습니다. 화면을 잠깐만 5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봐 주십시오. 네, 이게 구성도입니다. 이게 미디어 플랫폼 기능이 있고요. 커뮤니티, 이건 조직 플랫폼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캠페인과 정책 플랫폼으로 이렇게 세 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국 노동당 모델을 그냥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 미디어 플랫폼에 보면 진실 창고, 거짓 창고, 역사 창고, 생활 정보 창고, 그다음에 뭐 웹툰 같은 것들, 요런 빅데이터,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이건 오바마 재선 캠프에서 썼던 방법인데요. 이 진실 창고에는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관계를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이 거짓 창고는 저쪽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일종의 일베가 거짓 창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베가 이 창고에다가 컨텐츠를 쫙 넣어놓으면 알바단이 SNS로 쫙 뿌리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만들자 이거죠. 제 경험인데요.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평해전에 우리 해군이 많이 죽었는데 축구 보러 갔다. 이러고 막 야유를 해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 저 자신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부속실장했던 김한정한테 전화해서 연평해전 때 왜 축구 보러 가셨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쭉 설명 들어. 아, 그거였구나. 요약해서 딱 반론을 제기하니까 깨갱하고 자빠져요. 근데 이걸 즉시 반격을 안 해주면 이미 SNS로 너무 많이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 모두 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서 담아둘 테니까 SNS로 퍼뜨려서 논쟁에서 이기자 이겁니다. 네, 두 번째, 여기 이제 캠페인하고 정책 플랫폼인데요. 캠페인, 그럼 우리 많이 해보셨죠? 청원 서명운동하고 집회 시위 구성하고 모금운동하고 이럽니다. 이게 미국의 무본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정책 생산 기능, 이건 해적당 모델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민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거나 캠페인에 참여해서 들어온 분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이 조직 커뮤니티에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이 직능이나 의제나 재외국민 경우에는 국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생활 권역별로 DB가 누적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2012년에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했거든요. 저 표창원 교수가 2주 만에 3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그는 기업체가 운영하는 포털에서 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30만 명이 서명했다면 이 30만 명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빨리 확산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뭐 취미활동 뭐 족구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이러고 놀다가 자 이제 선거 국면 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우리 맨날 선거에 지죠. 낙담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생활 권역별 모임에 부산에 5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그럼 맞짱 떠볼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선거 때 우리가 자봉할 수 있는 인력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자봉단을 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온에 모인 사람은 대략 5% 정도가 오프에 나와 주십니다. 그럼 5만 명에 2,500명이잖아요. 지역구 18개죠. 지역구별로 100명 이상이 합세해서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 원이 모이면 이 캠페인 기능과 조직 커뮤니티 기능부터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정도가 모이면 이 컨텐츠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모이면 이 정책 기능과 이 DB의 종합관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발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선까지 요걸로 작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것까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대략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2017년 봄 정도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쯤 돼서 저는 이 안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시민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경선 들어갔을 때 국민선거인단으로 많이 참여하십시오라고 권유하면서 동시에 SNS에 10만 전사단을 구성하자 이겁니다. 저쪽은 알바단이 9 to 5로 일해 8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2시간씩만 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들보다 4배만 붙으면 저들하고 논쟁에서 얼마든지 저쪽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알바고 우리는 의지를 가진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오프에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구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후보가 딱 선출되는 순간 그 10만 SNS 전사단과 10,000명 오프 전사단이 캠프와 딱 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해킹했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들여다봤느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다른 점 때문에 소름 끼쳐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뭐가 두려우냐. 오바마가 재선 때 소위 빅데이터 선거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국은 DB를 매매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백화점, 카드회사, 쇼핑몰 등등과 DB를 교환해가지고 미국 거의 전 국민의 DB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호철 그리고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호철에 관계된 DB가 50개에서 200개가 뜹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 취미, 대충의 정치 성향이 나와요.
그러면 이호철을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그에게 맞는 선거운동을 SNS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이호철을 만났더니 뭐라고 대답합디다라는 것까지 스마트폰에 넣었어요. 선거운동이 끝났죠. 12월 18일에. 공화당은 어떻게 했냐? 다 술 먹고 자빠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때부터 긴장하고 전화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중간지대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들, 그 다음에 민주당 골수 지지자만을 향해서 투표 동료를 한 거예요. 공화당 골수 지지자한테는 아예 전화를 안 하고 그걸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초의 팬클럽 노사모,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정당 개혁당, 그 빛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싸그리 퇴행했습니다. 시민 참여는 친노한테 유리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2012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국민선거인단으로 참여했던 35만 명 아주 충성도가 높은 우리 쪽 지지자 DB를 잃어버렸답니다. 사무총장과 총무국장이 같이 열어야 열리는 금고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방법은 당이 저런 것, 저 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시민 스스로가 조직화해서 힘을 발휘할 때 그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정봉주가 구속됐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산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의도에서 낙곰수가 맥주 파티를 했어요.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 2002년 대선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을 처음 봤어요. 5만 명이 모이니까 민주당 지도부 하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1, 2분 마이크 달라. 김어준한테. 뭐냐? 한 번 모였다 흩어지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5만 명이 오프에 모였던 그 모임, 그 시민의 조직된 힘이 상시적으로 발휘돼야 정당 혁신도 가능하고 정치 발전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민의 날개를 만들자. 아까 맨 처음에 우선 급하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선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의 근본 목표는 조금 더 원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자라는 겁니다. 대의제도는 시민혁명 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소통기구가 인쇄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정보량의 차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민 10만 명당 한 명 의원을 뽑아서 그가 10만 명의 뜻을 대의하도록 한 게 대의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 인터넷과 SNS까지 왔죠. 정치인과 행정가와 시민 사이에 정보량이 같습니다. 아이엠 피터 글 보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판단력은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이 더 뛰어난 시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의제도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 강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진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청 선생께서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 정치 혁신의 목표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냐 아니면 대의제도의 정상화냐, 저는 그거 굳이 구별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중기는 대의제도의 정상화,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우리가 40%를 받아도 의석이 단 2개인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정리하는 선거법 개정, 이게 중기 목표고, 장기 목표는 대의제도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 강화하자.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자,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남으시죠. 좋다, 정말 필요하다, 꼭 해야 되는데 저기 될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압니다. 그런데 이 안 말고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서 조직된 힘을 발휘하자, 이 제안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 있으면 얘기해 봐 주세요. 아니면 민주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제일 목표로 해서 일치 단결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까? 그 고민하는 동안 시간 다 가요. 일단 돈을 모아서 개발해서 진수시켜서 성공시키자. 이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 보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소수당 정권입니다. 어떻게 하죠? 참여정부가 다수당으로 출발해서 다수당이 무너졌지만 좌우로 협공당하다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거냐 이거죠. 저는 이 시민의 날개에 100만, 200만이 모여서 그 힘으로 세워질 민주정권과 발맞춰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쌩 거짓말을 했다 치자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조선일보 일면 좀 보세요. 이거 쌩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딱 30초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 200만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성한 10만 SNS 전사단이 SNS에 쫙 뿌려서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17년부터 22년 사이 5년 동안에 빠르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부산항에서 딱 컨테이너에다 때려 실었더니 이게 북경은 물론이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영남 분들에게. 그게 남북관계 개선이 종북 좌파의 짓거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돈을, 나에게 돈을 주는구나,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저 새누리당 세력에서 수구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22년 대선, 27년 대선도 연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시민의 날개를 성공시켜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힘으로 반드시 장기 집권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술들 들고 계신데요. 제가 건배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개로 정권 교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 집권으로 받으십시오. 몇 년 하고 싶으세요? 예, 저쪽이 60년을 했고 우리가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을 해야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50년이라 그러니까 조금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좀 줄여서 40년만 하자고요. 40년.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로 정권 교체, 그럼 장기 집권입니다. 시민의 날개로 정권 교체! 네, 고맙습니다.